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권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LPL 증권사의 공인재정상담가인 오병환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자, 증권 소식, 이게 역시 우리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역시 증권이 하나의 좋은 지표가 되겠는데요. 2014년 증권시장 현황 좀 한번 살펴보시죠. 네, 지금 배경에 음악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요. 네, 그래요? 네네, 예, 좀 됐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그 미국 경제에서 성장세가 예상보다는 약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크게 비즈니스가 나아진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는지 주식 시장도 한때는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3대 지수를 보면 초우량주나, 대기업 위주의 그 지수들은 보면, 전체적으로 그 최고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그 소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조금 약간 아직 그런 중소기업까지 그 혜택을 가기에는 좀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에서는 아직 그 혼조세인데요. 보면 3대 지수를 보면 초우량주 위주의 다우지수는 작년 말 기준에 약 한 123포인트 정도가 상승했는데, 이것은 퍼센트로는 0.7% 정도 상승에 불과하기 때문에 작년과 거의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다우지수는 그동안 초우량주 위주의 그 다우지수는 거의 오히려 더 하락세였는데, 최근에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약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좀 더 안전한 그런 투자를 찾기 때문에 이런 초우량주 위주의 주식들에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반면에 나스텍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하이텍이라든지 바이오텍이라든지 최근에 오픈한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그런 주식들이 많이 있는데, 나스텍은 한때 오를 적에는 지금보다 한 200-300포인트가 더 올라갔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오히려 한 33포인트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배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약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예전에는 큰 상승세를 기대하고 그런 소규모 그런 주식으로 많이 투자를 하다가 최근에는 좀 더 안전한 초우량주로 투자가 옮기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좀 상승세로 올라가는 반면에 나스닥은 그동안에 상승해서 아주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들이 보통 미국의 주식 시장이라든지 앞으로의 미국 경제 전망을 예상할 적에는 스탠다드 앤드 프로 500 지수를 우리가 많이 지표로 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 내 500대 대기업의 향방을 보면 앞으로의 미국 경제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작년 말 기준을 보면 약 한 48포인트 정도가 상승을 해서 퍼센트로는 2.6%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3대 지수는 그래서 나스닥은 하락세, 그 다음에 S&P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상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기업 위주로는 올라갔고, 중소기업은 좀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10년 만기 국채는 작년 말에는 3.03% 수익률이었는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안전한 투자를 많이 찾으면서, 오히려 수익률이 2.66%로 떨어졌어요. 네. 채권을 찾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좀 더 안전한 투자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경제 수치를 잠깐 살펴보면요. 미국의 국내 총 생산량의 성장세가 작년 4, 4분기에는 2.6%였는데 1, 4분기는 좀 잠정적인 집계지만은 0.1% 성장률에 거쳤기 때문에 거의 성장세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1, 4분기는. 반면에 이제 실업률은 노동시장은
그동안에 꾸준하게 좀 개선되고 있어서 한때 9%까지 됐던 그 실업률이 3월 말에는 6.7%, 그다음에 최근에 4월 말에는 6.3% 정도로 아주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업률 자체는 좀 나아졌지만은 노동시장은 생각보다 크게 좋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네네. 예, 이 투자의 수익률과 이제 투자 기간의 관계, 이걸로 뭔가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네네, 그렇죠. 제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나, 주식 투자를 하나,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적에는, 어떤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불을 투자했을 경우에, 앞으로 한 10년 후에, 한 20만 불, 딱 2배가 될 정도의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매년마다 한 몇 퍼센트 정도 수익을 올리면 한 10년 후에 2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매년 한 25%? 25%면 한 4년 후면 심플로 해도 금방 100%가 되죠. 네. 근데 10년이니까 100%라도 심플로 하면 10%만 매년마다 올라가면 2배가 되겠죠.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적에는 보통 복리를 우리가 말하는 컴파운드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통 말하면 이제 복리로 이게 성장하기 때문에 더 빨리 투자 수익이 커지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계산을 해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학교 학생들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숫자 계산하는 것도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고안해낸 것이 바로 이 세븐이 공식이라고 하죠. 72 공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네. 투자분이 2배가 되기 위한 요구되는 투자 수익률과 투자 기간. 그러니까 내가 10년을 기다리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2배가 되기 위해서는 한 7%. 7%. 네. 10년으로 하면 72를 10으로 나누면 7.2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매년마다 한 7.2% 안팎 정도로 평균적으로 계속 투자 수익을 올릴 수가 있으면 10년 후에 이게 2배가 된다는 거죠. 10만 불을 넣든 20만 불을 넣든 간에. 예.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러면 매년마다 투자 수익이 10년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매년 투자 수익이 10%인 경우에는 한 몇 년 정도 되면 현재 투자가 2배 정도가 될까 하는 그런 의문도 생기죠. 그럼 한 7년이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바로 72를 바로 투자 수익이라든지 투자 기간으로 나누면 나오는 숫자가 바로 투자 수익이라든지 투자 기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72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내가 투자를 100만 불 투자했는데 내가 이게 한 10년 후에 내가 한 2배 정도 수익률이 돌아온다면 200만 불이 된다면 내가 해피하겠다. 그렇다면 내가 매년마다 몇 퍼센트 정도 수익률이 돼야지 한다는 그런 것을 일단 그냥 정확하게는 알 필요는 없지만 대충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예,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72 방법 공식을 기억을 하시면 내가 10년이라고 한다면 72를 10으로 나누면 7.2% 정도는 내가 매년마다 이게 수익을 올려야겠구나. 그렇다면 100만 불은 내가 CD 현재 같은 경우에 보면 CD에다가 놓는 경우에는 매년마다 1%나 2%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데, 리턴이 안 되는데, 거기다 투자를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투자하는 것이 내가 원금, 이 안전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한 20년 후에 나는, 내 투자 금액이 한 2배 된다면 나는 해피다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데 투자해가지고 굉장히 업앤다운 심한 경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 몇 퍼센트 정도 수익률이 되면 내가 20년 후에 내 투자분이 2배가 될까를 계산해보면 역시 72를 20년으로 나누면 약 한 3.6% 정도 되겠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 3.6% 정도가 된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 10년 국채가 2.6%가 되고 그런 거니까 10년짜리 국채라든지
거기다가 조금 다른 더 높은 수익이 있는 뭐 채권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같이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된다면 특별히 뭐 주식 같은 그 업앤다운이 심한 위험한 그런 투자를 할 필요 없이도 투자 금액이 안전하게 2배가 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할 수 있는 또 네.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72 공식은 제가 매번마다 나올 때마다 말씀해 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72를 기억을 하시면 다음에 투자하는 데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그 이슈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새로운 거 하나 배웠는데요. 역시 뭐 안정적인 투자를 원해갖고 CD나 은행에 뭐 세이빙을 해갖고는 안 되겠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일부를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고 예. 일부 포션은 이제 CD에도 넣고 이제 그 본인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대하는 그 수익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위험 어떠한 투자도 다 리스크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가능한 한 좀 낮추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그런 그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전문가들의 그 일이겠죠. 네. 그 미국 증권 투자 시장은 많이 변화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에 따라서 이제 이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에도 나름대로 네네.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나 방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모든 것을 제가 뭐 한꺼번에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난 한 20년 정도에 걸쳐서 아주 엄청나게 다른 산업 분야도 많이 변경이 됐지만은 이쪽 그 금융의 그 투자 분야도 많이 변경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가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투자 방식의 변경이에요. 예를 들어서 199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보통 그 주식 투자를 한다면 뭐 트레이드 위주였어요. 어떤 것을 투자를 해가지고 언제 빨리 빠져나와서 높은 수익을 올리느냐는 그런 어떤 자주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그 투자 방식을 많이 선호했고 그런 방식으로 그런 전문가들도 많이 유도했던 것 같은데 네. 1990년대 후반에 이제 우리들 그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인터넷 아닙니까? 그 인터넷이 나오면서 개인들도 투자할 수가 있게 되면서도 이제 정보도 많이 입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투자 자체가 투자 개념이 효율적인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보통 말하는 예전에는 그래서 우리들도 보통 이제 스탁 브로커라고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스탁 브로커 네. 주식 거래하는 그런 사람만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라든지 뭐 에셋 매니지먼트라든지 뭐 그런 것을 하는 이유가 바로 예전에 그 트레이드 이슈보다는 지금은 주식이나 채권이라든지 이제 머니 펀드라든지 CD, 뮤추얼 펀드 뭐 등등 금융 상품을 다양한 그 금융 상품을 각 개인이나 그런 가정에게 적합한 그래서 기왕이면 위험성이 낮으면서도 원하는 그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그 투자 방법을 그런 소개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변경하는 것을 지난 20년 사이에 많이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은행과 보험회사와 증권사들이 상호 그 비즈니스 영역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은행하면 그 예금 아닙니까? 은행에서는 뭐 어카운팅 오픈하고 디파짓하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은행에서도 간단한 이런 그 뭐 IRA라든지 뭐 그런 투자할 수 있는 그 어카운트도 오픈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보험회사 하면 뭐 관련된 그 보험만 판매했었는데 지금은 보험회사에서도 오히려 또 증권사가 하는 그런 상품도 일부 내놓는 경우도 있고 또 은행에서 하는 뭐 그런 역할도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증권회사에서는 예전에는 투자 증권에 관한 것만 있었는데 은행에서 하는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같은 거 CME 어카운트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크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어카운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던 보험회사와의 연관과 해가지고 연금을 통한 뭐 뮤추얼 펀드도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영역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물론, 은행이나 뭐 보험이나 투자자들 각자의 그 스페셜리티는 그대로 있지만은 조금 더, 담당하는 그런, 분야가 좀 더 믹스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상품의 다양화로 해서 그 일반 투자자들도 이제는 너무 위험한 그 투자를 할 필요가 없이 본인의 그 의도에 따라서 그 투자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금융상품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것도 제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의 그 제조적인 그 금융 그 투자에 대한 그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보잉사에서 그동안 그 defined benefit이라는 그러한 그러니까 인플로이드를 위한 그런 그 은퇴 그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defined benefit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은퇴 20년 이상 은퇴를 하는 경우에는 보잉사에서 그분이 마지막 5년 동안 받았던 금액의 몇 %를 평생 주는 그런 연금 형식의 그 은퇴 혜택을 줬었는데, 지금은 defined contribution이라고 하죠. 401k와 비슷하게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자기 은퇴 자금 하나도 없는 그런 투자로 서로 손에 바뀌어가지고 상당히 그 투자 환경이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자, 이 미국에서의 증권 투자하고요, 이 부동산 투자의 어떤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 겁니까? 예, 좀 많이 있죠. 한국에서 한국 분들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많이 해보시게 되는 경험도 많으시지만은, 이제 미국에 오시다 보니까 여기 그 라디오 들으시면 많은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미국에서는 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모게지율이 상당히 높죠. 그것을 이제 보통 전문적인 용어로는 그 레버리지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건물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한 20만 불만 있으면 80만 불은 그 모게지로 해가지고 그 커버를 해서 투자를 함으로써 다음에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 아주 크게 수익을 보는 그런 것을 해서 부동산의 그 아주 투자의 그 장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레버리지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에 비해서 이제 증권 투자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그 장점입니다. 현금화가 그리고 쉽다는 것도 하나의 그 큰 그 장점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증권 투자를 했다고 해서 그게 꼭 스톡되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만약 현금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바로 팔고 한 일주일 이내에 현금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제가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의 아이 돌에 잔치에 가봤었는데 젊은 분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같이 이야기하는 중에 투자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분들도 미국에서 교육받고 그랬는데도 상당히 이런 투자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투자라고 한다면 아주 큰 금액, 적어도 10만 불, 20만 불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몇천 불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통 이제 은퇴자금 같은 거, IRA 같은 것을 시작을 하면 상당히,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아주 생소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네. 미국에 오래 살았으면서도 이제 그런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민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미국 금융투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의 이제 조언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증권 시장 현황도 알아보고 증권 투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LPL 증권사라는 데는 좀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 LPL 증권사는 한 1973년 정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지금 LPLA라는 주식으로 주식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회사죠. 네. 그리고 인디펜던트 브로커즈로는 약 한 15,000명 정도 전국에서 지금 일하고 있고요. 여기 가깝게는 보잉 크레딧 유니온도 우리 LPL 증권에서 정 관리를 하고 있고, 은행들과도 많이 서로 협조를 해서 은행 고객들의 투자 관리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오병환 씨는 이제 공인 재정 상담가잖아요. CFP. 네네. 공인 재정 상담가가 하는 역할은 또 뭔죠? 일반 그 재정 상담, 요즘은 뭐 상담가라는 그런 잡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 어카운턴트도 많이 있는 것지만 또 CPA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같은 회계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네. 그래서 일반 그 재정 상담가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인 재정 상담가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책임이 더 많이 지고, 또 그만큼 이제 일정한 기준 이상을 가진 분들이 어플라이 하는 그런 그 서티파이인데, 미국의 서티피케이션 다른 것처럼 한국처럼 그렇게 뭐 치열하게 아주 이런 그 서티파이 따기가 어렵고 그렇지는 않아요. 한국의 CPA와 미국의 CPA의 그 자격 시험이라든지 그걸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네. 적어도 이제 공인 재정 상담가 되기 위해서는 한 4년 이상 정도의 재정 상담가의 그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CFP 시험 볼 적에는 이틀간 한 10시간 정도 5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보게 되면 일정한 그 이상이 되면 합격을 하게 되면 공인 재정 상담가로서 좀 더 믿을 수 있게 책임감 있게 그 투자자들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한인으로서 이 공인 재정 상담가는 많지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서 한국 분이지만은 미국 마켓, 전문적으로 그 미국 마켓 하는 분은 한두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자, 이 보험이나 이런 투자나 증권이나 여러 가지 이제 공인 재정 상담가의 상담을 하려면 변호사처럼 돈을 받나요? 시간당 얼마? 우리 이것으로는 상담은 따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없고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투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사실 미국에 살면서 언어라든지 언어도 쉽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금융 분야 자체가 미국인들 자체도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고, 네. 그다음에 용어 자체도 상당히 힘들죠. 저도 이제 금방 제 나름대로 쉬운 용어로 푼다고 했지만은 또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제가 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네. 보통 우리가 미국에서 말하는 자군이라고 그러는데, 네. 전문 분야에서는 익숙한 단어지만 사실 일반 커스터머들은 그렇겠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도 대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네. 이것을 꼭 하실 필요도 없고, 전체적으로 에듀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화번호 안내해 주십시오. 전화.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전화 주시죠. 206-353-0363입니다. 네. 206-353-0363, 353-0363 오병환 씨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